자, 이어서 마켓콕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6가지 소식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시죠. 어제 발사 성공했습니다. 이제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이 됐고요. 목표했던 고도 550km에 도달을 해서 탑재했던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비롯해서 위성 8기 분리에 성공을 했다라는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행 시간을 보니까 어제 정시에 예고했던 대로 출발했습니다. 6시 24분에 발사가 돼서 6시 42분에 비행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임무를 다 완료하는 데까지 18분 58초 비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발사가 하루 정도 밀렸다라는 부분 어제 모닝쇼 때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이번에 누리호는 인공위성을 우주로 수송하는 임무를 해낸 것이고요. 명실공히 첫 국산 우주 화물선으로서 국내외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는 것이 주요 평가들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과기정통부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이번 발사와 관련해서 발사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첫 번째 발사가 됐다라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누리호에서 분리가 됐었던 위성들은요, 악천후라든지 야간 속에서도 지상을 아주 선명하게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태양 활동과 관련이 된 이 전기적인 변화인 우주 날씨를 측정하는 주요 임무들을 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특히 풍력 쪽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한국과 독일 양국이 이 민관이 참여하는 국제 교류 행사인 한독 에너지데이를 열고 에너지 정책을 교류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를 보게 되면은 기후와 에너지 위기 대응, 소주제로는 해상 풍력과 전력망, 이 확충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나눴다고 하는데요. 한국 측에서는 이 에너지 안보 강화와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얘기했고, 또 에너지 저소비와 고효율을 위한 기술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강화와 에너지 안보 체계 확립을 위해서 한국과 독일이 조금 더 문턱을 낮춰서 손을 잡자라는 의견들을 다시 한번 교류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과 한국의 얘기가 되겠는데요. 핵과 관련된 그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어제 현지 시간으로 25일입니다. 미국의 국방부 고위 인사가 한국과 미국이 신설하기로 했던 이 확장 억제 협의체와 관련해서 언급을 내놨는데요. 한국과 미국 간의 핵 위협 그리고 핵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양국이 긴밀하게 공유를 할 수가 있고,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수준을 끌어올렸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또 추가적인 언급을 내놨는데요. 만약에 일어나면 안 되지만 한반도에서 핵 사용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최고위급 한국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내용도 추가로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한반도에 대한 전략 자산 배치 횟수도 늘렸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내에 추가로 이 미국의 중요한 전략 자산들을 한국에서 전개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내놨습니다. 다음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전력 수급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여름이 상당히 덥고 길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과 같은 이런 유관 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 수급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서 6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작년 7월 4일부터 여름 대책을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는 6월 마지막 주로 한 주 더 당겼다라는 부분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배경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의 기온의 추세 그리고 기상 전망 등을 고려를 한 것인데요. 올해 여름 전력 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산업부 쪽에서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8월이 아니었었고 7월 7일 날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있다라는 점 산업부 쪽에서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예, 다음은 외국에서 본 한국의 금리 상황과 관련된 전망이 되겠는데요. JP 모건 쪽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 한국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뤄졌었고 이 동결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발간된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자,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한은의 전망 1.4%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JP모건 체이스 쪽에서는 올해 내에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내년 2분기쯤 돼야지 정책금리를 낮출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대에서 동결을 하고 2분기부터 중립 수준으로 되돌리는 정상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3.0%였었는데 3.3%로 상향된 사실을 꼬집으면서 현재 한은의 핵심적인 통화정책 고려가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거시 전망의 이런 변화는 한은이 비둘기파보다는 매파적으로 지금 스탠스를 옮겼다라고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지금 관심이 많이 몰려 있었던 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에서 여야 모두 찬성을 하게 되면서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재석 의원 272명 중에서 243명이 찬성을 하면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국회에 이 특별 법안이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에 이제 최종 의결이 된 건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가 경매나 이 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정부의 안보다 이 확장의 폭이 좀 더 넓어졌다, 좀 더 긍정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중요했던 것은 막판까지 여야가 쟁점이 됐었던 것이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해줄 것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근저당 설정 시점이라든지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매와 공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최우선 변제금 대출이 가능해졌고요. 이런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2억 4천만 원까지 1.2에서 2.1% 그러니까 초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의 적용 요건이 기존의 안보다 조금 더 넓어진 그런 완화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보증금의 범위가 5억으로 좀 더 확대가 됐고 주택의 면적 기준을 없앴고 그리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부분도 제한을 삭제를 한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이 특별법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부 보고를 통해서 입법을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라는 것을 여야 모두 합의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